감성 경영론 3주차 3-2 긍정적 감정과 조직의 변화에 대해서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긍정적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앞전 차수에서 긍정적 감정을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프로세스에 의해서 집단 감정으로 이어져 가는데, 집단 감정은 개인 감정들이 모아지면서 집단 감정, 조직 안에 어떤 집단 감정이 만들어지는데, 그 집단 감정은 긍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리더는 늘 노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긍정적 조직의 긍정적 집단 감정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의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거기에 한 사례를 여기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국의 석유 업체인데요. 프로케어 회사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95%에 달하는 자동차 수리 회사가 프로케어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만족도를 95%에서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회사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 95% 말고 만족하는 95%를 제외한 5%의 그 불만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불만을 듣고 그것을 회사 현장에 벽에 써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고객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직원 사기도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찾아서 했던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긍정적 조직 변화를 위해서는 다이애나 휘튼이라는 박사의 해법에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문제점을 찾는다고 조직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걸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다시 긍정적 조직 변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95%의 고객들의 칭찬을 써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신이 나서 일을 했고 고객 만족도는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 조직 변화를 위해서는 다이애나 휘트니스 학자가 이야기했던 긍정 조직 변화에서는 문제점을 찾아서 내용을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을 먼저 찾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프로케어 사례에서 보면 고객 만족도가 95%면 굉장히 상당히 높은 회사에 속하나 그래서 불만족 고객 내용을 직원들한테 강요하기 위해서 써붙이고 압력을 줬더니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직원 사기도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만족하는 95% 고객의 칭찬을 써붙였더니 직원들은 신나서 일했고 고객 만족도는 더 높아졌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긍정 조직 변화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이 사례를 들어본 것입니다. 자, 프로케어 사례는 다분히 긍정 감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직의 변화를 긍정적인 조직 집단으로 만들어간 성공한 사례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리더다
이렇게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그런 이론이 된 것을 행복해 하고 헌신적인 업무 태도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성원들의 높은 성과를 보이고 또 시너지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누차에 걸쳐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성원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성원의 긍정적 감정을 유지하고 전념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감정, 긍정적 감정, 이 조직의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에 해답은 부정적인 내용을 강화해서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내용을 더 부추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프로케어 사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경영 활동의 전반에 걸쳐서 감정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반복되게 나오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때 조직의 성과는 향상되고 건강한 조직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과목을 여러분들이 마치고 나면 감성 경영에 대한 것이 몸에 배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된 프로세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받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감성 경영을 할 수 있는 마인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러 사례와 학자들의 주장을 또 연구 결과를 아니면 조사해 놓은 자료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면서 감성 경영은 수업 끝나는 마지막 날 감성 경영을 뛰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를 건강한 조직 문화, 긍정적 감성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왕이면 거기 와서 훈련, 회사에 입사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사람을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을 선발하고 다양한 훈련과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을 선발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거기에다 교육까지 시킨다면 아주 극대화된 감성 지능의 구성원을 또 그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업들이 사원을 뽑는데 감성 지능을 높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냥 아주 짧은 시간에 면접을 하는 게 아니고 1박 2일 프로그램이라든가 해서 숙박을 하면서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한번 해보고 그런 데서 얼마나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갔을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업에 채용 시 그런 면접이나 아니면 1박 2일 프로그램을 참여했을 때는 긍정적 감성을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유리하다는 것도 여기에서 하나를 우리는 터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감성 경영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직무의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이면서
즐겁고 활기찬 감정으로 업무에 수행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기업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사람을 선발할 때 직원을 뽑을 때도 채용할 때에도 감성 지능을 높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또 감성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정 노동으로 인해 구성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 갈등이라든가 스트레스를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직 분위기를 인간적인 조직, 유연한 조직으로 만들고 구성원들이 만족스러움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감성 경영 실천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감성을 이끌어내야만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긍정적 감성을 이끌어냈을 경우 조직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신뢰로 이어져서 아주 우수한 조직 성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감성 경영이기 때문에, 경영이란 단어가 붙기 때문에 감성을 어떻게 하면 경영에 도입을 해서 탁월한 조직의 성과를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과가 중요한데요. 그 성과를 내는 게 긍정적 감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이 경영 활동에 미치는 주요 영향들을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감성 지능과 채용인데요. 기왕이면 감성 지능이 높은 구성원을 뽑아서 교육시키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했고요. 또 직무 수행 성과도 높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왕 직원을 채용할 때는 감성 지능이 높은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감성 지능이 높은 종업원을 채용하기도 해야 되지만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성 지능이 높은 직원을 또 채용했을 때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많이 요구되는 직무에 감성 지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돼 있다. 그래서 채용에서부터도 감성 지능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어서 오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대기업 채용 시 감성 지능에 대한 체크를 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고 면접에서도 나오지만 1박 2일씩 이렇게 면접 참여를 진행을 해서 하는 기업들도 많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인데요. 의사결정을 어떤 이성뿐만이 아니라 감성도 고려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사결정들을 보면 어떤 합리성을 강조하고 감정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변수로서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대안을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감정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의사결정에서의 감정의 경영활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어떤 합리적인 보상, 급여, 복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감정적 측면 역시 동기부여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합리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또 어떤 급여 승진, 보상을 포함한 합리적인 교환을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잘하면 승진하고 급여도 올라갈 수 있고 고용 안정도 될 수 있다는 어떤 합리적 교환을 강조해 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동기부여에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것의 중요성도 있지만 종업원의 동기부여에서 감정의 문제가 아주 중시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페이지를 요약하면 어떤 급여나 승진도 중요하지만 감성 측면 역시 동기부여에 영향을 크게 주더라 하는 내용을 여기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인데요. 리더십 발휘에서도 의사소통의 역할이 아주 필수적이다. 그래서 효과적인 리더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감정을 잘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단호하고 명령조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서 메시지를 잘 전달할 것인가 하는데 감정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리더십에 필요한 내용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이야기하는 것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데는 리더의 의사소통에 담긴 감정적 요소가 굉장히 구성원들에게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어떤 비전을 공유하고 종업원들과 변화를 수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내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리더십에서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의사소통할 때 감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십까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은 대인관계 갈등인데요. 사람이 모아 사는 곳은 당연히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라는 것이 있는데 대인관계 중에 갈등이 발생하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 발생 시 감정의 요소를 어떤 감정 요소를 무시하고 합리적 과학 중심적 태도만 이렇게 취한다고 했을 때 갈등은 오히려 심화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적이고 아주 과업 중심적인 어떤 그런 내용 이런 내용들에서 오히려 갈등은 심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런 감정적 요소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해결 이런 것들이 어떤 합리적인 계산에서만 가능하지 않다. 감정적 요소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의 갈등도 합리적 과업 중심적 태도만이 아닌 감정적 요소를 생각을 해서 갈등 해결하는데 취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대인관계 갈등 내용의 감정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주요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고객 서비스인데요. 고객 서비스는 경영자가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일선에서 고객을 맞이하는 종업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고객 서비스는 종업원한테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직무 과정에서 감정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앞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듯이 감정적 인지 부조화를 경험할 경우 직무 스트레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직무 성과가 오히려 떨어지고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에서 감정적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을 채용하고 또 그런 사람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감정적 인지 부조화를 줄일 수 있는 내용으로 노력을 해야만 고객 서비스는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경영 활동에 미치는 주요 영향들을 지금 나열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반생산적 활동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감정 관리를 잘못해서 구성원에게 모욕을 주거나 어떤 해를 끼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부정적 행동을 이렇게 의미하게 하는데요. 스펙터와 폭스라는 학자는 구성원의 반생산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성원의 부정적 감정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 감정에서 주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구성원이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생산적이지 못하는 내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감정이 경영 활동에 미치는 주요 영향을 전체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성 지능과 채용에서는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 그래서 감성 지능을 다시 정의해 봅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인지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한 다음에 인간관계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인데,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면 좋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아주 직무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내용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의사결정 내용인데, 의사결정도 어떤 이성만이 아니라 감정을 고려한 의사의 결정이 질을 높일 수 있다 하는 내용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변수로서 전통적인 의사 결정들이 대다수 감정의 영향을 과소평가한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아예 변수로서 고려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에도 감정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내용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인데요. 스스로 어떤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 이 동기부여야말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합리적인 보상이, 승진이나 급여 인상 이런 것들이 합리적 보상이 동기부여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감정적 측면 역시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합리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감정적 측면에도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리더십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효과적인 리더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감정을 고려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어떤 지시나 메시지를 전달할 때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짚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인관계 갈등인데요.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갈등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감정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합리적 과업 중심적 태도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용을 이야기했고, 고객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내용, 감정적 인지 부조화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줄여야만 고객 서비스가 증대된다는 내용이고, 방생산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모욕을 주거나 종업원에 해를 끼치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성 경영론 3-2주차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3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